일단 분위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바로 볼까요? 아, 드디어 이제 총선의 분위기를 탔구나.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로 보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졌다가 2차 시작돼서 안 좋아진 거를 많이 봤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좀 특징적으로 요거를 가져와 봤어요. 2023년 10월부터 끊었어요. 보통 9, 10월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다시 안 좋아진 걸로, 2차 하락이 시작된 걸로 이제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0월부터 딱 끊었더니 어때요? 0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들 왼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그러네요. 분위기가 안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사실은 총선이 다가오니까 부동산 시장이 너무 꺼지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이라던가 120 부동산 대책이라던가 125 뭐 교통 전략 뭐 발표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효과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죠? 근데 이제야 반응이 좀 나타나는 분위기라는 걸 플라워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제가 앞으로 24년도 하반기에는 약간 지방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이렇게 봐보세요. 이제 23년도에 반등이 좋았던 애들은 수도권이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반등이 좋았던 반면에 빠지는 것도 이 변동폭이 어때요? 한 달 변동폭인데 이렇게 커 서울. 걸음걸이가 엄청 크네요. 네, 많이 오른 애는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방은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덜 빠지고 움직임이 좀 변동폭이 적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좀 좋은 흐름에 있는 애를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여기 충북이 좋은 거예요. 청주. 청주가 있는 충북. 이렇게 보면 0에서 빠지지 않았죠. 초반에는 네. 10월 이후로. 네. 근데 빠졌다가 잠깐 갔다가. 갔다가 전세가 위로 쑥 올라왔죠. 지금은 제가 24년도에,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중요한 게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4년도에 중요한 건 전세 가격, 전세 거래량 요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전세 가격이 쭉 올랐죠. 충북이. 그러면서 어때요? 전세도 오르면서 매매도 좋은 쪽으로 충북이 바뀌었죠. 갑자기 디귿자로 꺾였습니다. 그죠. 특징적이죠, 이 충북. 네. 그래서 관심이 간다, 충북. 역시 우리 청주 좋다. 그래서 청주가 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 플라워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사장님들이 제가 임장을 가보고 전화 통화를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장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23년보다 좋아 이래요. 23년보다? 23년 초보다 좋아.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거래량을 봐도요. 22년 하반기부터 천천 좋아지기 시작했지만 거래량이 1월부터 팍 터진 건 아니거든. 점점 좋아져서 4, 5월 달에 거래량이 거의 피크 치거나 이제 조금 더 2급지, 3급지로 가면 뭐 5, 6월 달, 뭐 6, 7월 달 이렇게 뒤로 가긴 하지만 네. 그 거래량이 좋아지는 그 핵심 지역에 있는 애들도 빨라도 한 3, 4월 정도의 거래량이 이만큼 늘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사장님들 거래량이 늘어나서 좋다라고 한 거지 1월 달부터 막 너무 좋아 이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3년도에 그 좋았던 분위기 1월 분위기랑 지금 24년도 초의 분위기 거래량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더 좋아요. 전세 거래량도 그렇고 이제 매매 거래량도 그렇고 사장님들의 얼굴이 달라요. 우리가 23년 초에 갔을 때만 해도 22년도에 워낙 안 좋았잖아요. 사장님들이 임대료도 못 낸다. 6개월째 거래 한 건도 못 했다. 뭐 3개월째 거래 한 건도 못 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지금은 오전에 전화 드리잖아요. 나 계약서 쓰는 바쁘니까 이따 전화할게. 그래서 끊어요. 그 정도까지? 그래서 제가 오후에 다시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시 드렸어요. 오후에. 그랬더니, 미안. 내가 오늘 또 오후에도 계약서가 있어가지고, 이거 계약서 끝나고 다시 전화할게. 오전으로 계약서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새 계약서 엄청 많이 쓰시네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진 않아. 라고 하는데, 그래도 사장님들이 먹고 살만 하시고, 거래가,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부익부, 빈익분이 있어요. 사장님들마다. 이제 능력 있으신 분들이랑 전 좋아하니까, 이제 능력 있으신 분들을 보면, 그렇게 거래를 요새 좀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저도 이제 전세 만기 돌아오는 물건 중에 팔 건 팔고 전세 만기 이제 재계약할 건 재계약하는데 이제 팔 것 중에 요새 조금 수요가 총선 끝나면 저는 약간 식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총선 전에 팔고 싶어서 어떻게 좀 금매를 좀 더 낮춰서 팔아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면 사장님들이 요새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기다려 그런 식이 아니야 이 정도까진 괜찮으니까 요새 그렇게 매수자한테 목맬 필요 없어? 약간 이렇게 쿨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가격에 팔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봐. 물론 능력 있는 사장님들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23년 초의 분위기는 정말 죽겠다. 한두 건 거래하는 것도 진짜 너무 힘들다. 요새 조금 그래도 거래량이 살아나서 숨을 쉬겠다.
라는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래도 일상으로 약간 돌아온 느낌? 사장님들이? 그럼 이 수도권 분위기입니까 지금?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그렇고. 물론 외곽에 안 좋은데 빼고 우리가 말했던 충북의 청주 뭐 이런데 강원도의 원주 춘천 그러니까 그 지방 안에서도 중심 지역 핵심 지역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울산도 지금 봐보세요. 매매가는 안 좋아. 근데 울산도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 한 달 동안에는 매매가도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고 전세가는 요만큼 껑충 올라왔잖아요. 네. 제가 24년 된 전세가랑 전세 가격, 전세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만큼 껑충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람들이 이제 전세만 살고 싶어요. 매매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의 불균형, 공급의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집이 10개 공급이 되면 반은 매매를 하고 반은 전월세를 살면서 그게 적정 맞으면서 이제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고 싶어 하지 않고 다 전세를 살고 싶어 해. 그러니까 전세로 몰려서 전세 가격은 오르고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이 상태가 생각보다 좀 더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매매가 떨어지는 음식을 보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전세가 흐름을 파악하고 이걸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서울도 최근에 어때요? 계속 안 좋다가 마지막에 한 달 동안에 매매가도 좋은 흐름으로 좀 바뀌고 그럼 요 한 달이면 1월에서 2월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3월 1일인데 리치고 데이터가 좀 업데이트가 늦는 건지 이 날짜가 늦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12월, 1월, 2월 뭐 이렇게 2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월로 이렇게 보면 매매가가 좋아지고 전세가도 올라갔잖아요. 근데 경기는 매매가는 안 좋아졌는데 전세가는 약간 올랐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요걸 선을 딱 껐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구도 입주 물량 많다는 대구도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졌었는데 마지막 한 달 동안은 그래도 전세가 조금 올라줬네요. 근데 경북은 전세가는 떨어졌는데 매매가는 좀 좋아지는 쪽으로 움직였어요. 세종은 작년에 너무 많이 움직여서 혼자. 혼자. 우리 그때 24년도에도 저 세종 혼자 여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종 혼자 또 얘. 세종은 좀 있어야 돼. 너무 달렸어. 예, 또 24년 너무 달렸잖아요. 또 쉬어줘야지. 쉬어야지. 쉴 땐 쉬어야지.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전국 단위를 봐도 전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매매가는 떨어지지만 전세가는 올라가는 식으로 지금 시장이 또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23년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분위기 좀 반등해서 좋은 분위기. 그 9월 1일부터 23년 한 1, 2월까지 또 안 좋다가 지금 다시금 전세가가 올라가는 형태로 좀 시장이 지금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사이로 짧게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막 1년 단위로 움직이거나 2년 단위로 움직이거나 그게 좀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가잖아요. 티 안 나게. 근데 지금은 막 이렇게 꺾이고 이런 식으로 변동폭이 크게 좀 움직이는 게 지금 시장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부동산 빅데이터 사이트가 대중화되고 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정보가 느려서 늦게 반응했다라고 하면 지금 정보가 빠르니까 또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미 학습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금방금방 반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에도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뭐 거래가 좀 뭐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해서 얼마 전에 저희 수강생분들이 엊그저께 임장을 갔다 와서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물건이 빠지는 속도가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자기 또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정도는 아니다. 지금의 움직임의 메인도 실수요자 흐름인 건 맞는데 23년에 막 오르는 걸 봤어. 네. 그거 다시 또 분위기가 꿈틀꿈틀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레 이제 더 오르려나 보다 라는 게 있고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싶은데 다시 올라가는 거 보이니까 오히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면 살려야지 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좀 급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소유자 분들이 지금 또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2023년에는 막 10억, 20억 비싼 거 핵심 지역 이런 애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가격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이 내려왔어요. 이제는 서울권은 10억 밑에 수도권은 5억 전후 또는 조금 지역적으로 가격이 평다가 낮은 데는 5억 밑에 이런 애들이 지금 거래가 잘 돼요. 그래서 23년도에는 좀 비싼 애들의 거래량, 실소유자가 움직였다면 지금 그보다 좀 낮은 형태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1급지 아니고 2급지 정도로 내려와서 그 사람들 위주로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럼 좀 상급지? 비싼 평당가가 비싼 아파트들은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고 그 밑에 단계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밑에 단계도 움직이는데 그 위에 단계도 가만히 있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임장 갔다 오신 분들이 근데 제가 송파 얘기가 23년도에 많이 들었잖아요. 송파가
가격 반등을 리드했고 대표적인 트렌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데가 송파라고 했는데 최근에 리센치가 다시 또 전고점 가격에 얼마 전에 또 거래가 되면서 거기도 분위기가 좀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제 만기가 곧 다가거든요. 이거 해제되면 뭔가 있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근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진다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다시 안 묶일 수도 있는데 아니다 싶으면 또 모르죠. 근데 그건 언제든지 묶을 수 있는 거여가지고 크게 기대는 안 해도 우선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아쉽고 이런 걸로 해야지 너무 기대해서 그걸로 막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한다? 그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크게 그걸로 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크게 느낄 수 있는 시장도 아닌데 굳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눈에 띄니까. 울산 사요? 전 그래서 요새 말씀드리는 게 울산 사지 마요? 이렇게 전세가 많이 올라가는 애들은 네. 매매가 떨어지면서 전세가 올라요. 그럼 어때요? 갭이 줄어들죠. 그러면 우리가 경매로 전세가 인근에 낙찰을 받거나 전세가보다 낮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또 단타를 치거나 아니면 개인 명의로 단타를 치면 너무 양도세가 비싸니까 한 2년 이상 보유한 다음에 팔면 그래도 매매가 떨어지고 있지만 전세가보다 떨어지긴 쉽지 않거든. 지금 전세가는 계속 또 오르는 추세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차라리 수익을 해서 자산을 쌓으시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전세가 팍팍 올라주는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죠. 그러면 이제 전세가 인근에 낙찰을 받아놓으면 이제 매매가가 떨어져도 전세가보다 조금 더 높게 금매로 던졌을 게 단타도 되고 나중에 전세가보다 또 떨어지긴 쉽지 않으니까 훨씬 좀 안전적이죠. 메이트라님 울산은 너무 먼데요 입찰하기에는? 돈 되는데 돈 되면 가야지 멀다 그래. 돈 되면 가야지. 수원 영동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낙찰가가 안 나와요. 수원 영동은 다 좋은데 좋은 데는 사람이 많아. 그 경쟁자가 많아. 그래서 낙찰가가 그렇게 막 기대하기 어려워서 물론 물건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정 그렇다 그러면 추석 전날, 설날 전날, 크리스마스 전날, 연말 전날 이런 날 입찰을 하면 그나마 좀 낙찰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왠지 투자하러 안 가. 딴 사람들이 많이 놀고 싶어하는 그날 가면 조금 낙찰가격이 떨어지긴 하는데 나쁘지 않아요. 거기 지금 뭐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구축밭은? 근데 리모델링이 요새 그렇게 막 공사비나 이런 것 때문에 크게 기대되지는 않잖아요. 재건축도 막 이런 판에. 그러니까 현수막은 막 붙는 게 막 보이더라고요. 뭐 붙는 거야. 뭐 언제든지 붙일 수 있죠. 근데 지금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도 크게 기대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가격이 받쳐주긴 쉽지 않아. 지금 재건축도 힘든데 재건축도 막 분담금이 어쩌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익성이 안 나오네 하는데 지금 리모델링이 가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번에 또 나온 게 여의도 재건축 그나마 걔네 정도 되니까 분담금 안 받고 오히려 돈 돌려준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지금 그런 완전 핫한 입지 아니고서는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뭐 압구정도 그렇고 뭐 강남 쪽도 그렇고 다 뭐 분담금 때문에 얘기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지금 제가 항상 하락장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가기가 힘들다니까요. 진짜 미래 가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테크를 하는 건데 지금 그게 막 재건축 멈춘다고 해봐요. 암담하지. 나오고 싶지. 그래서 음마 아파트 요새 또 빠졌잖아요. 근데 또 하락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예. 약간 요런 약보합 광보합에서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게 있어요. 그 상승장도 그렇고 하락장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굴곡을 타면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굴곡이 있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내려오면 또 작년 23년 9월에는 막 다들 2차 폭락, 하락, 막 폭등, 폭락 막 이런 얘기 엄청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굴곡인데 정보가 너무 이렇게 금방금방 퍼지다 보니까 전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2차 하락에 폭락은 없을 거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저도 강보합이나 약보합으로 아주 천천히 2차 하락이 있는데 입지가 좋은 애들 같은 경우는 1차 하락보다는 좀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 그리고 그 폭이 1차 하락보다도 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하방 압력을 하락을 땡겨주는 하방 압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2차 하락이 진행 중이고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봤을 때는 하락이 아니고 그냥 강보합에서 약보합에서 그냥 유지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뉘앙스 자체로 보면 저는 그래도 가격이 올라가진 않고 이렇게 해서 갈 거니까
당장 회복해서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래도 2차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총선이라서 어떻게든 받쳐주려고 이만큼 호재를 쏟아 부었는데도 지금 차트 보면 그렇잖아요? 분위기 안 좋잖아. 근데 이거 총선 끝나고 호재 싹 빠져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건데 1차 하락 때는 갑자기 급락하니까 사람들이 걱정돼서 너도 관심을 갖고 막 지켜봐요. 근데 이게 속도가 느려지고 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싶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특별히. 그러면 관심이 더 떨어지고 하면서 제 생각에는 더 천천히. 그러니까 이 1차 하락은 이렇게 심하게 빠르게 해서 관심이 갔지만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심도 덜하고 그 움직임도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도 너무 깊거나 길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걸 상승으로 바꾸고 지금 당장 회복장에 들어선다. 이것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24년 하반기가 되면 전 뚜렷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돼서 24년 하반기에도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가 빠르게 오른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구나. 근데 만약에 매매가가 지금 뭐 서울이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하면서 그게 다시 이어져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조금 다시 회복할 수도 있으려나? 라고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고 시장론자라서 요새 좀 빠르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로 앞을 보면 그 정도는 좀 예측해보기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론자 아니에요. 멜테나님은 임장론자.